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100일, 출범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지율 어떻게 하면 반등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광복절 메시지나 아니면 기자회견에서 어떤 전국 구상, 새로운 전국 구상이 나올까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 메시지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이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가 국립대중현충원에 안장되는 이 봉송식이 열렸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책임 있게 예우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광복절 관련된 메시지긴 하지만 진짜 메시지는 이제 내일 나오겠죠. 자,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20%대 이 지지율을 타개할 묘안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보고 있는 게 내일 내일 이 광복절 경축사와 이 100일 기자회견이거든요. 뭔가 나올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제 놓을 거 없고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 초에 3개월도 안 돼서 이게 20% 되는요. 이거는 이제 잘하면 회초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백신처럼 오히려 전화위복이 계기가 될 수 있다 봐요. 만약에 임기 말에 20%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임기 초에는 과거에 MB도요. 네. 광우병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또 이게 회복한 선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회복되려면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대책이 넣어야만 이게 회복이 되지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결국에 인사 부분에 좀 이게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해요.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 빼고 다 바꾸라. 옛날에 이건희 삼성회장이 부인 빼고 다 바꾸라. 김건희 여사는 저는 이게 더 당당하게 영부인으로 활동을 저는 하기를 원하고요. 그 외 인사 라인 있잖아요.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 포함해서 홍보 라인 이번에 수혜 사진 봤잖아요. 어떻게 그걸 홍보해? 진짜 홍보할 건 안 하고 카드 뉴스 말씀하시는 거군요. 홍보를 해서는 안 될 걸 홍보하는 이런 게 홍보 라인 개편하고요. 그다음에 내각에 다시는 박순애 장관처럼 이렇게 문제되는 이런 장관이 안 나오도록 저는 책임 묻고요.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도 이제 정리됐지만 윤핵관들도 진짜 이선 구태하고 이렇게 전면적인 인사 개편이 있으면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지율이 광복절 경축사나 아니면은 100일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와서 지지율이 반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좀 궁금해서 회초리를 맞아서 더 잘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0일 가까이 회초리를 너무 세게 맞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20%로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어떠십니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이게 뭐가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회초리를 왜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고민이 있는지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사실은 원인을 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 고압적인 태도, 정책적인 혼선 등등의 것들이 다 나왔어요. 안 나온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인사 문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특히나 홍보 라인 바꾼다고 홍보가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홍보만 바꾼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17일 날 이제 기자회견할 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40분 동안 그게 해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자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겁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성실하게 4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끌더라도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실한 어떤 태도를 보인다면 조금씩 이게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한꺼번에 뭔가 뭐 갑자기 이게 20%라는 건 뭐냐면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20%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내각 불신임의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이미 이 내각은 붕괴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더 겸허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성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뭐 인적 쇄신도 당초에는 안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좀 사람들을 바꿔야겠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고요. 참모진 개편 얘기 나오고 특히 이제 홍보 라인 바꾼다는 목소리들 나오면서 변호사님 거론되는 인물이 이제 김은혜 전 의원 재기용 가능성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 라인 쪽으로 투입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인적 쇄신으로 국민들께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인적 쇄신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국정 지지율이 낮아진 부분 그리고 대통령실의 실책들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떠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인적 쇄신의 메시지일 텐데요. 사실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윤핵관 중에 또 핵관으로 꼽혔던 분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 부분들이 또 부각되면서 윤심이 작용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새로운 뭔가 쇄신의 의미로서의 인적 쇄신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측근으로서 그동안 이제 눈여겨봤던 인사를 또 다시 그 등용시키는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홍보 라인의 교체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또 신선한 쇄신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에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신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실도 뭔가 인사 교체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혜 전 의원의 이 홍보 라인의 어떤 투입 그리고 뭐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장님. 네. 이런 대통령실 인사 뭐 쇄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이 지금 그 민심을 어떻게 그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적 쇄신의 폭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 김관옥 그 민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대라면 내각제의 경우에는 정말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덕수 총리까지도 교체한다. 네. 이런 각오로 만약 인적 쇄신을 한다라면 어떤 지지율 반등 또는 국정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가장 대척점에 서 있었던 뭐 유승민 전 의원을 만약에 후임 총리로 기용한다든지 아니면 당대표에서 물러날 이준석 대표를 정무수석에 앉혀가지고 대야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윤석열 정부를 좀 뒷받침해봐라. 근데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만약에 발휘를 한다라면 네. 국민들이 새롭게 이제는 당 내 홍이 아니라 그 수습하고 이 국민을 위한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서로 껄끄러운 사람까지도 갖다 쓰는구나. 이제 이런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아니고서는 예. 뭐 수석 몇 사람 바꾸고 뭐 장관 한두 사람 바꾸고 아니면 그 아직 안 채워졌던 사람 채우고 이제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 실망했던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를 걸 수 있을까? 좀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하실 사안이죠. 이 정도 수준은 안 된다. 정말 어떤 파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경우를 보면 상당히 위기가 왔을 때는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을 내각에 기용하거나 청와대에 기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 내가 그 국민의힘 자체가 여권이 지금 분열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인적 쇄신의 방향은 국민 통합, 국민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 당내 화합,
여권 내 화합을 위한 인적 쇄신을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을 위한 정책을 제시를 해야만 국민들이 다시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적 쇄신을 만약 한다라면 당 내홍에 이제 수습하는 이런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칠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이미 좀 고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도어 스태핑의 방식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급적 좀 재택근무로 권고하고 그리고 안전을 좀 지키라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이번 주는 기상관측일에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응급 복구에 만전을 다할 것이고 수고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대변인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로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바뀐 거는 뭔가 먼저 화두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좀 이슈를 주도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이 돼요. 바뀐 도어 스태핑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우발적인 상황을 이제 피해 보겠다 네. 뭐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도어 스태핑의 핵심은 사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신 물어보고 그거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전달받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큰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느냐? 저는 거의 그냥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전달하고 가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기자들에게 한두 명을 먼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귀를 많이 기울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효과도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 취임 100일을 앞둔 대통령의 숙제 그리고 타개 방안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